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림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림세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 어림세법, 말 그대로 어림잡아 얼마 얘기죠. 그래서 이 미래 현금 수입 지출이 안정적인 소규모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자, 이것은 투자 첫 해입니다. 이 투자 전체 기간이 아니라 이 투자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투자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구한다.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본이득, 처분 시에 소득이득만 고려하고, 우리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이득은 고려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우선 어림세법은 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인데, 여러 형태의 현금 수지를 이렇게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이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 자, 이 승수법에서의 승수의 개념을 보면은, 승수의 개념은 이 투자한 금액이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 측정하는 지표죠. 즉,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법에 있어서의 수익률은 투자한 금액, 이 투자한 금액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는데, 반대로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이때 승수와 수익률을 곱하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승수와 수익률을 곱하면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역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승수는 네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조순, 현금 수지 측정에서 배울 때 조순 전후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조순 전후에서 조는 조소득이죠. 수는 순영업소득 줄여서 순소득, 순소득 승수고, 전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를 말하고, 후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얘기하죠. 자, 우선은 이 승수가 조순 전후 4개인데, 승수 앞에 있는 조소득은 수익이죠. 이 수익은 이렇게 분모로 갑니다. 수익은 분모로, 승수 앞에 있는 수익은 분모로 가는데, 자, 조순은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죠. 자, 총투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총투자한 금액은 자기 자본에다가 타인 자본을 대준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로 넘어올 때 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요 세전, 세후는 이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하죠. 지분 투자액. 그래서 이 위에 두 개는 총투자액, 밑에는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총투자한 금액 10억 원을 조소득 2억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5년 소요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총투자한 금액에서 조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비용을 지출한 순영업소득 1억이면 이게 10이 되겠죠. 총투자한 금액 10억 원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리가 크다. 여러분, 조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크죠. 자, 그러면 총투자한 금액 10억에서 대출금 5억을 뺀 우리 지분 투자액이 5억이다. 그런데 문제는
순영업소득 1억에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5천만 원 갚았다. 그러면 5천만 원이라 하면은 총 지분 투자액 5억 원을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10년 소요되는 거고, 이 세전 현금 수지에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한 세후 현금 수지가 2,500만 원이면은 지분 투자액 5억 원을 2,500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20년 소요되죠. 또 어디가 크다? 여기에 크다는 거죠. 조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커요. 동일한 투자일 경우에, 또 동일한 투자일 경우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역수를 보면은, 자, 역수는 이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우리가 총 자산 회전율이라고 하죠. 자, 총 자산 회전율. 자, 총 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 자산, 총 투자 금액이죠. 총 자산, 총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소득가의 비율을 총자산 회전율. 자, 그리고 이 역수를 보게 되면은, 이 역수는 바로 종합, 우리가 환원율, 종합 환원율 또는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죠.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인데 시험에는 이 자본 환원율로 또 자주 출제하죠. 종합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다 같은 의미죠. 자,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를 지분 또 배당률,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환원율이라고 하죠. 지분 환원율. 자, 지분 환원율 또는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시험 문제는 최근에 보면은 또 지분 환원율로 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출제를 또 했었죠. 24회 시험엔 또 말로 출제고, 작년에 또 계산 문제 출제했었죠. 이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 자, 26회 시험에, 27회 시험에 계산 문제로 출제했고, 24회 시험엔 또 말로 출제를 했습니다. 역수 관계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때 총 투자 금액은 부동산 가격이죠. 자, 총 투자 금액은 부동산 가격인데, 이 부동산 가격은 조소득 승수에 조소득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는데, 이 조소득 승수에 조소득을 곱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총 소득 승수법 또는 조소득 승수법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또 총 투자 금액 부동산 가격은 순 소득 승수에서 순 영업소득을 곱해서 구하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또 순 소득 승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순소득 승수법이나 총소득 승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림세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총소득 승수법, 순소득 승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역수니까 요거는 부등호 총자산 회전율이 종합 환원율보다 크죠. 부등호가 서로 반대로 가야 되겠고, 여기서는 세후 수익률보다 뭐가 지분 배당률이 크죠. 요거와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